지형이 평평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곳 평택. 이곳엔 예부터 세 가지가 풍부했는데요. 바로 쌀, 물,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국악예술원이랍니다. 평택시립 만중도서관에서는 한국 소리의 고장 평택이 낳은 인물들 중 중요 무형문화재 제52호 지영희 선생의 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소리를 현대화,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로 이끌어낸 명인 지영희 선생의 흥을 따라 국악기를 체험하고 평택 농악도 즐겨보는 오늘의 특별한 탐방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문화관광 해설사 김현숙입니다. 자, 여기는요 평택고 소리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리길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의자 보이시죠? 이 의자 때문이에요. 여기 평택고 이 데크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거의 한 1km를 저희가 걷게 돼요. 그런데 그 1km 안에 의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평택을 상징하는 모든 음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금이라는 악기 아시나요? 네, 그 해금을 닮아 있습니다. 바로 해금을 상징하는 그런 의자가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택을 대표하는 선생님, 우리 지영희 선생님 아시죠? 이따가 우리가 가서 직접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영희 선생님이 만드신 그 해금에 대한 그 상징으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여기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요, 지영희 국악관입니다. 지영희 국악관. 네, 지영희 국악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요, 지영희 선생님이세요.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지영희 선생님은 1909년 평택시 포승면 내길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냐면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무당 못 들어봤어요? 무당 옛날에 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굿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들은 무당이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무당이 굿을 하면 그 뒤에 앉아서 연주를 해주는 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희 선생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국악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하는 악기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악기가 피리, 태평소, 해금, 장고, 이렇게 4가지를 제일 잘하셨다고 해요. 그 어려운 거를 제일 잘하셔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52호라는 번호를 부여받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영희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우리 악기를 다재다능하게 잘 다루셨대요. 지영희 선생님의 한 업적이 있는데 3가지 업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리랑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리랑 책에서 배웠죠. 그런데 어른들은 옛날에 아리랑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듣고 그냥 따라서 부르니까 아리랑을 배우게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음악은 다 악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영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음악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잊혀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그림에 보니까요, 선생님이 밭에서 노래하는 아주머니한테 가서 녹음기를 들고 녹음을 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장단을 쳐서 그 음을 확인해 가지고 그걸 서양 악보인 오선보에다 옮겨 놓는 작업을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다고 해요.
사고도 나고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음악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두 번째로 선생님의 업적은 어떤 업적이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국악기로 된 관현악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걸 우리나라 최초의 관현악단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지영희 선생님이세요. 서울에 가면 서울국악예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그 국악예고의 전신인 국악예술학교를 몇몇 뜻 있는 국악인들이 힘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963년도에 학교 안에 아이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국악관현악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악기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악기들이 있어요. 비파니, 월금이니 이런 악기들이 없어졌대요. 아쟁이라는 악기도 있어요. 이렇게 가야금처럼 생겼는데 활로 켜는 악기예요. 그런 잊혀진 악기들, 공후 이런 악기들을 다 다시 복원을 해요. 만들어요. 그런 악기로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비슷한 우리나라 악기로 된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고 서울시의 시장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졸라요. 서울시에도 이제는 시립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한번 꼭 만들어 주세요. 지영희 선생님이 몇 달을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그 서울시립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국악 관현악단을 만들었는데 연주를 해야 될 우리나라의 창작곡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악 창작곡을 처음으로 만드시는데 그게 무슨 곡이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다 춤춰 봤을 거예요. 꼭두각시란 춤 알아요? 그쵸? 우리 남자 여자 앉아서 이렇게 추는 춤 있죠? 이거 따라란 딴딴 따라라라라란 하는 그 곡으로 만춘곡이라는 곡을 작곡을 해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맨 처음 창단식 때 그 곡을 연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196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관현악단을 만드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생님이 하신 일은요. 국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1962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민속음악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16명을 보냈는데 공연을 아주 멋지게 하셨대요. 그래서 지영희 선생님하고 프랑스 그 기자하고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대담을 해요. 당신네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영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국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물어보기를 당신의 나라는 산세가 작고 오목조목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슬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연주한 음악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나라 음악이 우리나라 음악보다 100년은 앞서 있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대요. 그 뒤로 선생님은요,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런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음악을 직접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1973년도예요. 자,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카네기 홀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그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는 게 모든 세계의 음악인들이 꿈꾸는 무대예요. 그런데 그 무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연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지영희 선생님이십니다. 거기서 공연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또 그 미국 사람들이요 음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게 가장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은요. 한국민속음악연구원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음악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국악협회에서 볼 때는 이 단체가 국악협회하고 대적하는 단체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본인의 국악협회 제명기사가 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간문화재, 그죠? 무형문화재로 지정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시 돌려내라라고 신문에 났어요. 사실상 국악인이 국악협회에서 제명당했다는 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하와이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하와이 대학에서도 또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공연도 하시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병이 있으셨어요. 천식이란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천식으로 이제 1980년도에 72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묘소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위에도 모셔오면 더 좋겠지만 선생님을 기리는 이렇게 작은 전시관이라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평택에서 나셨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두시면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이라는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오게 됐는데 막상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안에서 책을 볼 때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고, 오늘 장구랑 해금 체험을 했는데 훨씬 공연만 보는 것보다 더 몸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저희 아들이 내기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아들하고 같이 여기 지영희 홀이 따로 있어서 야외로 체험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국악에 대한 그런 느낌보다 많이 생동감이 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연으로 농악을 봤는데 그동안 거의 밖에서 하는 농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실내에서 하는 농악을 보니까 또 좀 더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어땠어요? 난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네, 저희 요번에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탐방도서는 남화정 작가가 쓴 사람이 있는 곳에 흘러라 우리 음악입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 전반에 걸쳐 국악을 이야기하는 이 책은 우리 음악 속에 깊숙이 스며든 옛사람들의 체온까지도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2015년 공공도서관 기리인문학에 선정되었는데요. 그 주제가 평택 인물과 행복한 동행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에 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 자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 또 문화 인물, 또 현재 활동하는 예술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이번 주제를 잡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문을 연 평택시립 안중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우주체험관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반딧불이 도서관, 노년층을 위한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